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은 급하게 회의를 벌였습니다. 전투기들이 자주 격추당하자 과연 비행기의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지 알아내고자 했죠. 회의에서는 그럼 우리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이 과연 어디가 공격받아서 손상됐는지 조사해봅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이 공격당한 부분을 보강하면 생존율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기체 보강 두께를 계산하는 일을 한 수학자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많이 공격당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연합군의 발상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은 이미 격추당한 전투기들과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왜 격추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격추당한 전투기들이 어디를 공격당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격추당한 전투기들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없죠. 반면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온 전투기에서 공격당한 흔적은 오히려 그곳이 손상되더라도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곳을 공격당했어도 잘 살아 돌아온 거니까요. 이 사례는 뛰어난 지성을 갖춘 사람들조차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회의가 진행됐던 1940년대는 인지편향이라는 현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인지편향이란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릴 때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사고의 오류를 뜻합니다.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존재로 가정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조건을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내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인간이 생각보다 그리 합리적이지 않으며 수많은 인지 편향이 있다는 분석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연합군 회의는 지금은 생존 편향이라고 불리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생존 편향이란 살아남은 것들이 전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면서 생기는 오류를 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생존 편향을 아주 흔하게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왜 성공했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당연히 애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에는 그 비슷한 특징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처럼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졌기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 정보는 보이지 않고 애플의 정보는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플은 이래서 성공했어 라는 분석을 정당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요. 이 주식은 이래서 올랐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조건을 똑같이 갖췄음에도 안 오른 주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생존 편향에 대한 내용은 AI조차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이 책은 수많은 인지 편향과 관련해 그간 이뤄졌던 다양한 연구들을 알기 쉽게 개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구리야마 나오코는 최근 인지 편향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양이 늘어날수록 과연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애초에 인간에게 인지 편향이 생기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되는 것이 정보 과부하를 막는 것입니다. 원시 생활을 할 때 인간은 주어진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맹수가 쫓아오면 즉각 도망쳐야 했을 것이고 아기가 울면 즉각 안아줘야 했겠죠. 이런 즉각적 판단과 행동을 위해 수많은 정보를 생략하고 소수의 정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즉 인지편향은 실생활에서 순간순간 행동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사에 들어서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면서 안 그래도 쉽지 않았던 정보 선택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율상으로 봤을 때 점점 더 소수의 정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많은 정보를 생략하고 무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잘 보이는 쏠림 현상이나 극단화되는 정치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가 워낙 많고 그걸 다 소화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더욱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한 경로를 거쳐 선별된 정보만을 소화하게 되고 전체 정보의 바다에서는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리야마의 이 주장에 매우 강하게 동의합니다.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는 크리에이터가 직업인 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의 양과 그것이 초래하는 혼란을 강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삶의 전 분야에 걸쳐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면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될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수많은 생산자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데 그 경쟁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됩니다.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게 우리가 아는 온갖 광고, 그리고 간접적인 홍보를 담은 콘텐츠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각종 예능, 드라마, 영화, 유튜브 영상들은 광고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영상도 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생겨나는 방대한 정보는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산력이 증대될수록 오히려 하나의 제품이 사람들에게 가닿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광고비를 쏟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알려질 기회조차 없이 묻혀버리죠. AI의 발전에 의해 정보를 만들고 뿌리는 건 앞으로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가 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에게 와닿은 정보 자체가 이미 엄청난 마케팅에 의해 상당히 편향된 상태이고, 또 기업이나 정치인들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인지 편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니까요.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인지 편향을 자주 저지르는지 알아두는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5가지 인지 편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자주 보는 것, 인상에 남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는 걸 뜻하는데요. 객관적인 통계나 전체적인 정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자주 보고 잘 기억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를 살 때 객관적인 당첨 확률을 생각하기보다 자주 보도되는 로또 당첨자들 이야기를 생각하며 그게 자신의 일이 될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흉악 범죄의 통계적 확률을 생각하기보다 뉴스에서 본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 확률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사후 확신 편향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리키죠. 사실 그럴 거라고 강하게 믿지 않았으면서 마치 자신은 이미 높은 확률로 그 사건을 예측했던 것처럼 나중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내면에 대한 정보를 편향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균형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지금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과거의 생각의 조각에만 주목하는 거죠. 셋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인지 편향 중 하나일 텐데요. 기존 생각에 끼워 맞춰 정보를 교묘히 처리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정보에만 관심을 두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모호한 정보가 있을 경우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해석하죠. 예를 들어서 꼭 내가 우산 안 가져오면 비가 오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챙겼거나 우산을 안 챙겼어도 비가 안 왔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비가 왔던 경우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면서 비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넷째는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변화를 꺼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성능이나 가성비가 더 좋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 나와도 그냥 자신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계속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해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변화를 안 하는 거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자주 이미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 위주로 보려고 하고 다른 선택지의 장점은 과소평가하면서 결국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다섯째는 행위자 관찰자 편향입니다. 자기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룬 업적은 노력에 의한 거지만 남이 이룬 똑같은 업적은 운이나 집안 환경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로남불도 이와 관련됩니다. 남이 저지른 잘못은 그 사람의 악한 심성이나 욕심 때문이고 내가 저지른 잘못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는 나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하고 남으로부터는 그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정보만 취하는 겁니다. 결국 다양한 형태의 인지 편향에는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정보를 균형 있게 취할 것인가이고요. 둘째는 그 정보를 얼마나 공정하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도처에서 풍부한 정보가 주어져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 익숙한 정보, 접하기 쉬운 정보만 취하면 사태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설령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취한다고 해도
그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익숙한 방향으로만 해석해버리면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요즘 정보를 찾는 것 자체는 정말 쉬워졌습니다. 특히 AI는 방대한 정보를 잘 탐색하고 요약해서 보여주죠. 하지만 그 정보가 그래서 정말로 균형 있는지, 또 그 정보에 대한 공정한 해석은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몫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인지 편향에 빠진 채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기준들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인지 편향에 대해 알아보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인지 편향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주 빠지는구나 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 자신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많은 기업과 정치인들이 인지 편향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나도 그들의 전략을 알아놓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인지 편향에 대해서도 인지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인지 편향은 꼭 심리학이나 경제학 연구 등을 접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내로남불 같은 개념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는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인지 편향이 있다는 걸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강력하게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내로남불을 잘 저지르는 습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식이죠. 그런데 정말로 인간은 내로남불을 잘 저지르는지, 또 여기서 잘이 얼마나를 뜻하는지 등은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인지 편향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인 연구와 실험들은 우리의 선입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조금씩 알아놓는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기초가 된 AI조차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에서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연구됐던 인지 편향들을 쭉 개괄식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정한 관점에서 이론적 깊이를 쭉 밀어붙이는 성격의 책은 아니지만 한 번쯤 이런 다양한 인지 편향이 있구나를 알아보고 또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한 길잡이로 삼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어서 비판적 사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보의 홍수에 문제를 느끼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편향된 알고리즘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느끼시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